저는 노블리제라는 투자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독립 리서치라는 분리 리포트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채널 뭐 분리 TV 2배 분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진 노하우가 이제 주로 이제 중소형주다 보니까 주로 이제 중소형주와 또 시대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또 제가 만든 퀀트를 사용해서 또 매도 지표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 대표님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대략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까지예요? 그래서 조 단위 미만은 이제 중형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 단위 미만. 예. 그다음에 뭐 1,000억 이하는 이제 소형주로. 1,000억 미만도 하세요? 예. 1,000억 미만. 제가 원래 소형주 소형주가 전문인 이유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뭐 같은 섹터가 가더라도 중소형주가 이제 더 많이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최근에 어떤 퀀트 저자님께서 오셨었는데 그분도 왜 대형주 하냐고 퀀트로 소형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소형주 하면 아무래도 지금도 뭐 예를 들면 같은 AI가 가더라도 뭐 로봇이 가더라도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갈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로봇을 만드는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걸 만드는 건 결국은 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뭐 그 바탕에서 챗GPT 이런 것들이 뜨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안 하니까 중소형주는 괜히 겁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화된 리포트를 제가 생산하게 됐고 알아보기도 쉽고 좀 나름대로는 또 좀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릿을 검색하시면 나온다. 그 요즘 이제 현황 분석 좀 전망 이런 거 좀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번에 나왔을 때가 거의 최저점에 나온 것 같아요. 10월달인가. 그죠. 아마 뭐 바닥인 것 같다. 뭐 그리고 내가 일부러 또 옷도 그때도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했지 그걸 뭐 징크스라고 해야 되나 뭘 하나 항상 그 옷을 입고 나오면 바닥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에 상한가 치는 얼굴 그때 옷을 입고 나왔었는데 그때 옛날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2000년 초반에 그때 폭락했을 때 신사임당에 나갔을 때 그 옷을 입고 나갔었는데 그때도 그런 영혼에서 이제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가 또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신사임당 채널이 그 100만까지 가고 또 지금 이 운달책방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고 나면 이렇게 다 발전하는 것 같아요. 계좌도 셀프 PR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투자를 했었으면 계좌도 늘었을 텐데. 그때가 참 새 바닥이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거의 2,500 부근까지 반등을 했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과열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 국면이에요. 조정 국면인데 제가 일단은 뭐 제가 지수를 예측하는 거는 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저점에 나왔을 때가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이때가 언제냐? 뭐 2000이구나. 일봉으로 봐서는 그때 10월달쯤이었나 9월달이었나 작년이면 요때쯤 요때쯤인 것 같아요. 10월달 요때쯤에 나와서 말했던 것 같은데 쌍바닥 찍을 때 요때구나. 요때 와서 아마 단기 쌍바닥을 찍을 거고 뭐 나중에는 중기 쌍바닥을 한번 찍을 거다. 중기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됐네요. 근데 이 추세선상에 요게 지금은 여기 요 추세선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아직은 이제 그렇게 2,500 정도는 뚫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를 뚫어야 이제 역회된 수혈대형을 뚫고 가는 모양인데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만든 지표긴 한데 이게 과열이 되면 이렇게 먹구름이 떠요. 이렇게 먹구름이 뜨는데 이게 그러면 그때 저점에 났을 때 이게 해가 떴죠. 해가 뜨고 이렇게 그때 해가 뜨고 이게 먹구름이 뜨고 또 하락을 하고 또 먹구름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걸로 맞지만 이렇게 지표가 떠요. 이렇게 과열이 뜨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뜨기는 여기 이제 먹구름이 안 뜨더라도 이렇게 과열이 뜨면 뜨고 여기 또 바닥에 왔을까 여기 침체 구간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대표님께서 이거 프로그램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정말요? 제가 자동으로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프로그램에 분리 리포트 그 플랫폼에 가시면 뭐 이제 가입하시면은 이게
뭐 한 달간 무료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네, 뭐 엄청난데요. 네네.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해하고 구름하고 네네. 비구름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별로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종목별로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게 사야 될 때구나, 팔아야 될 때구나 이제 좀 거의 확률적으로 많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지금 비구름이 좀 떴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뭐 지금은 다행히 이게 보통 하락 조정이 있거나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간 조정을 그만큼 지금 장이 세다는 거죠. 생각보다 세다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바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거시적인 얘기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금리는 이제 5%대 아니에요. 5%인데 이제 5% 이제 곧 다가오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CPI가 6.4 되면서 결국은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는 2%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 금리는 뭐 최소 5% 이상, 뭐 5.5%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5% 간다면 3월 달에 하고 또 5월 달에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긴 한데 일단 월봉으로 보면 이제 코스피 월봉이에요. 지금 이렇게 단기로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하락을 이제 세게 줬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게 2000년도 IT 버블이랑 제 생각은 제가 한 20년 동안 주식 해오면서 그때의 버블 상황이랑 그때 이제 3차 산업혁명으로 IT 버블이 일어나고 주식도 많이 올라갔죠. 뭐 코스닥도 많이 오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0년도 때부터 다시 밀리는 버블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한 3년 동안의 조정을 봤어요. 결국은 한 3년, 2, 3년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과거로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때도 모양 거의 비슷해요. 상승을 이렇게 크게 양위포가 오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게 뭐 상봉을 찍고 이렇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이 거의 이런 자리라고 보면 돼요. 요 자리일 수도 있고 요 중간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은 만약에 길게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한 6달 정도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미국 6달 정도는 대여섯 달. 지금 한 요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하반기 올 수도 있고 뭐 상반기 올 수도 있고 요런 자리가 상승을 하면 근데 대세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건 아니라 여건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나 여러 가지 지표상은 돈은 계속 회수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를 계속 하면서 돈이 계속 회수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하고 있으니 회수되고 있는데 그러면 시중에 돈이 자금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걸 전고점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 않으니까 이때 아마 금리가 한 5.5%까지 올렸다가 아마 빠졌어. 그때는 이제 빠졌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뭐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얘기도 똑같아요. 2001년도에 그때 9.11 테러 나듯이 테러도 나고 또 전쟁도 나고 우리 푸틴이 뭐 러시아 전쟁도 나고 그때 역사적인 게 조금씩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카드 대란도 나고 이러면서 이만큼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가 이렇게 5%에 유지된 상황이면 결국은 또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뭐 개인들이 또 2030 세대들 뭐 카드 뭐 이런 거 내서 뭐 코인 투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내관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뭐 갭 투자했던 것들이 그런 내관들이 한번 터지면서 뭔가 이제 계기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악재가 다 나왔으니까 요 정도의 이제 상승은 일단은 나올 수 있으나. 뭐,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000, 맥시멈 한 2,800은 갈 수 있다. 만약에 아까 그 2,500을 뚫었을 때. 이제 그 정도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상승은 아니다. 오히려 뭐, 비중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하락하는데. 근데 기간을 이렇게 보면 총 기간이 한 39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3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조정 기간 조정.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다시 이제 이렇게 대세 상승 구간인가 2003년도 가치주 정세가 이렇게 오면서 그때 대세 상승 구간에서 이게 다시 한 500 같은 게 뭐 결국은 한 2000까지 가는 거죠. 그런 장세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게 오르고 나면 결국은 또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크게 갔던 섹터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이제 대형주들이
또 실적이나 모든 것들이 또 동반될 때까지 따라줘야 되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고 또 양적 완화가 되면서 돈이 또 풀려야 또 되는 뭐 그런 여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이 경제 사이클이나 또 우리가 네. 정치 사이클도 맨날 좌파가 좀 잡았다가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우파가 잡듯이 여기도 양적 완화 시기가 있고 양적 긴축 시기가 있고 금리 인하 시기가 있고 금리 인상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는 일단은 투자에 대한 관리는 좀 되도록이면 하지 마 하는 거거든요. 보수적으로 대응하라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는 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과감하게 좀 투자 좀 해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올라오더라도 이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그 위로 한 1-20% 많으면 20% 정도. 네네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만약에요. 그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그 시기 36개월, 39개월 그 정도 조정 기간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볼 때 2021년 1월이 거의 고점이었으니까 2024년 맞아요. 뭐한 6월 1월이 고점, 6월이 고점이더라고요. 21년 6월이 고점이었더라고요. 6월 고점으로. 네. 6월이 고점이었으니까. 삼성전자를 생각해가지고. 삼성전자는 1월이었고 보니까 6월이 고점이니까 지금 좀 남았네. 이제 지금 1년 반 정도 지난 거죠. 그렇죠. 1년 반 정도 지났어요. 1년 반 남았네. 최소 뭐 1년 반은 이렇게 뭐 횡보나 뭐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상승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뭐 그런 거기 포함되는 구간일 수는 있겠죠. 그랬으나 왜냐하면 뭐 이제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주가가 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 인상 또 하겠죠. 네. 금리 인상 또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부담스러운 거죠. 네. 뭐 금리 인상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뭐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 더 있어. 그러면 뭐 6%도 갈 수 있고 10%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가가 계속 또 올라간다면 그럼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결국 그렇게 자꾸 상방은 막혀 있다는 거죠.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36개월이나 39개월이나 뭐 똑같이 반복된다는 전제하에 대세 상승장의 저금리 시대가 딱 온 거예요. 그럼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너무 스마트해져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 다음에 하락을 예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이 아까 이런 뭐 여러 가지 제가 만든 지표도 있지만은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안전방이죠. 확인하고 지금은 예를 들면 이제 채권 비중과 현금 비중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현금 비중을 좀 저번 채널에 나왔을 때 좀 이렇게 이제 바닥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좀 과감하게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또 지금처럼 이제 걸리는 자리가 있거나 또 걸리는 자리일 때 현금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아까 뭐 먹구름이 뜬다든지 이런 거 좀 줄여놨다가 또 가열로 또 더 치다서 만약에 뚫고 올라갔으면 또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 조절을 더 해요. 비중 조절을 해서 또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거죠. 전략을. 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냥 냅두진 않아요. 사고 팔고 하면서 비중을 줄였다가 늘렸다 하면서 계속 수량을 더 늘려가는 전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이런 시기에 만약에 올라가도 만약 2,850, 2,900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주식 투자는 좀 보수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차트를 보면 이렇게 연봉을 볼게요. 결국은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한 1년씩 2년씩 조정은 있지만은 이렇게 또 몇 년 뭐 거의 한 10년 조정 줄 때도 옆으로 휠 때도 있고 그러나 우상향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어떤 종목이냐 섹터에 따라서는 뭐 가능 주권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뭘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시장을 이제 보기도 보지만은 특정한 부분은 크게 시장을 연연하지 않아요. 시장을 연연하고 계속 사모으는 주식 계속 사모으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 아까 요 횡보장에서 그때 돈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사고 팔고. 제 같은 경우도 중소형주 위주는 이렇게 횡보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거 되게 실력만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없으면 이제 중소형주 리포터들 이런 것들 뭐 자주 보시면 좋죠. 블리 채널 리포터 보면은 그리고 뭐 트렌드라든지 섹터라든지 아무리 하락장에 속에도 그 해에 나오는 섹터가 있고 그 해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발굴하면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또 내가
그 섹터가 안 오더라도 결국은 또 순환매가 한 번씩 일어나요. 네. 이 섹터가 가고 나면 다음에 이 섹터가 오는. 너네가 좀 너무 빨리 진입했더라도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꼭 오더라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네. 실력을 길러야겠다. 네. 분리.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야 2배 불릴 수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네. 검색하면 네. 바로 나오고요. 네. 그러면요, 대표님, 네. 그 이런 시기인데 좀 혹시 좋게 보는 섹터나 뭐 기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아, 좋게 보는 섹터, 기업.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 채널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몇 개만이라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러니까 계절별로 이렇게 계절별로 중간중간에 계속 뭐 갈만한 테마나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요. 예. 제가 봐서는 이제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장비 쪽도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가 어차피 지금 뭐 전기차가 뭐 대세도 하지만 결국은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화력 발전 뭐 이걸로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걸로 대체가 다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 수소가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어디 뭐 SK하고 뭐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SK, LS, 뭐 한전 뭐 등등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주유소 각 주유소나 충전소에다가 수소 이렇게 소형 수소 발전을 해가지고 네. 충전 그 ESS로 이제 전기차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을 다 전국에 다 깔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소가 결국은 상당하게 비중을 차지나 수소차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는 엄청나게 그래요?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소. 네. 그래서 뭐 수소 에너지는 결국 미국의 이제 블룸 에너지가 가장 뭐 크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SK가 주로 이제 그걸 국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소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에너지 쪽은 신재생 에너지는 왜냐하면 또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가 다 되려면 지금 아직도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전기차가 뭐 비중이 5%도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늘어난다면 사실 전기 셧다운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전기 인프라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거기에 관련 또 뭐 산업들도 있겠죠. 뭐 발전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또 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좋게 보는 건 여기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걸 한 작년 9월부터 아마 리오프닝을 했을 거예요. 리오프닝을 추천했는데 그때 샀으면 뭐 거의 100%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했을 건데 그렇게 남들보다 미리 이제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지금 내가 봐서는 올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잘 나오는 거는 리오프닝 주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하나투어, 모터투어도 될 수 있고, 뭐 대한항공도 될 수, 여행사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여행 항공 관리주들이 많이 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 LCC 항공사들은 50에서 10% 이상 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가려고 지금 최근에 또 올랐다가 좀 조정 보는 종목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좀 더 오를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중국도 이제 관광 재개를 하고 대신에 아직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건 아직 비자 허용을 했더라고. 그러면 관광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원래 몇 가지 이제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왜 있어요.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사업들 없는데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는 것들.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많이 뜨는 게 로봇, AI 뭐 이런 것들, 뭐 챗GPT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사업이잖아요. 없다가 있다가 생겨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두 번째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적자를 하다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또 텐베거도 나와요. 근데 이 여행 섹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조조정이 좀 됐으면 텐베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구조조정이 안 되고 억지로 어떻게 다 버텨냈더라고 많이. 물론 구조조정된 기업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100% 정도는 뭐 상승을 할 수 있으나 뭐 텐베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여행 수요는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늘어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테마로 갔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실적으로. 혹시 백화점주 어떠세요?
백화점주가 주가가 엄청 낮더라고요. 낮죠. 낮은데 이제 이게 거기도 일단 그 신성장 동력이 부족한 거죠. 아. 백화점이라는 게 이제 걔들도 이렇게 돈이 막 양쪽 완화시키는 돈이 풀려서 어떻게 보면은 좀 명품도 많이 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또 백화점은 그래도 잘 되기는 잘 되지만은 뭐 가치 전경으로 될 수 있으나 성장성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뭐 금리 인상기라 뭐라고 또 이제 대세 상승 구간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좀 어중간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해요. 일단 회사 가치는 좋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신재생 에너지 말씀해 주실 때 수소를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될까요? 물론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포함이 되는데 이제 뭐 이제 새로 이제 효율이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국내 특히 시장은 효율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효율이 나오는 뭔가 또 새로운 뭐 신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다 이걸로 채울 수가 없대요. 지금 원전을 한다고 해도 원전으로도 뭐 다 채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포함되게 되겠죠. 수소, 뭐 신재생 다 확장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신재생도 저는 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수소를 좀 좋게 보시고, 네네 수소가 좀 더 좋게 보고 여행사 좋게 보시고 리오프닝에 좀 주목하면 좋겠다. 네네. 네. 그러면요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 더 있다면은 네. 우리가 또 원격 의료, 네. 원격 의료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한 2월 달쯤에 한 몰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그 이제 새로 우리가 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아마 한 1, 2주 있으면 아마 리포트를 올려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원격 의료도 이제 앞으로는 없는데 생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번 테마가 불면 또 테마가 불 때도 테마도 불지만 실제적으로 원격 의료가 이제 아마 일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와 그렇군요. 그 리포트는 뭐 누가 쓰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저하고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꽤 있어요. 연구원들이 같이 머리 맞춰서 쓰는 거. 네. 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매일매일 뭐 장전 토픽도 올려드리고 또 장후에 또 정리해가지고 더 올려드리고 각 팀별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시장에 이거 하나만 보면 시장에 거의 정말 시장을 다 한눈에 깨달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내가 매매일지를 이렇게 보면 과일이 아마 뭐 과일이 떴을 거예요. 뭐 일지 보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지표가 이렇게 새파리잖아요. 네. 2월 10일자인데 이렇게 접수가 이렇게 새파래지면 거의 이제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미리 이제 현금 비중을 좀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매일치도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과열인지 시장이 과열인지 뭐 아니면은 침체인지 그러면 이제 침체만 보면 사야 되겠네. 이거만 보고 팔아야 되겠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와 비용이 어떻게 돼요? 뭐 일단은 처음은 아마 한 달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요. 뭐 한 5만 원 이하일 거예요. 정말요? 그것도 저렴한데. 와, 어쨌든 처음에는 뭐 하면서 뭐 무료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 와,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그 초보자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째 안 그래도 여기 누가 여기 구독자 중에 한 명이 밥을 산다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통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먹었는데 자기는 자기만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게 너무 대중 안 되면 좋을 것 같다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네, 와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진짜 봤을 때 뭔가 이게 되게 시각적으로요. 색깔도 그렇고 아까 구름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이해하기가 직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대로는 이제 제가 만든 노하우를 제가 이때까지 쌓은 노하우를 여기다 다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이제 나왔을 때 정말 좀 삼성전자 거의 바닥인 것 같다 얘기해 주시고 조금씩 사모아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샀으면 한 20%, 30%. 네. 삼성전자. 네.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은 이제 그래도 6만 원에 안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내가 분리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분리큐로. 이게 분리큐도 이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분리큐, 삼성전자. 여기도 보면 여기서 이제 거의 매수 사인이 한번 뜨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과열로 치달았다가 네. 여기서 여기 과열로 치달았다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거죠. 여기 네. 과열이 여기 침체권이 이렇게 과열기를 뜨면은 여지없이 좀 조정을 주더라. 근데 이제 얘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역회대 수혈대응이죠. 네. 역회대 수혈대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뚫었다고 보여져요. 네. 보여지는데 뚫었나? 아직은 뚫지는 못했네. 여기 지금 얘는 이렇게 역회대 수혈대응을 만들고 지금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트 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차트 상으로는 지금 역회대 수혈대응 만들어서 이걸 뚫으면은 이제 좀 대세 상승 구간으로 가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여건이 아닌 거죠. 얘는 이제 똑같이 삼성전자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내년쯤 돼야 사이클링 업종이긴 한데 물론 뭐 DDR5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챗GPT 이래서 또 수요도 늘어나고 또 감산도 하고 이래서 물론 실적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는 같은데 이런 이제 박스권을 이제 탈피를 해야 차트상으로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인 거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3년에서 5년 안에 100% 가는 거는 뭐 저는 그때 장담을 한다 그러는데 그때 5만 원대니까 뭐 지금 한 20% 올랐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아직도 뭐 거의 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남들이 주로 못 살 때 사가지고 그때가 요때네. 그래 요때 샀으면 뭐 지금 어쨌든 마음 편하게 20% 가져가니까 이런 과열 구간에서 좀 줄여주고 저 같은 경우는 또 한번 6만 원 초반이 나오면 다시 또 비중 늘리고 뭐 이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내가 100% 가지고 있는데 다 파는 게 아니라 20% 팔았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모가 가는 주식이지 이거를 뭐 특히 이렇게 쌀 때 뭐 그렇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게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이제 저점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고 떨어져 버리죠. 거기서. 그럼 그냥 과감하게 딱 손절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시장 상황이 안 그때 좋으니까. 딱 시장 상황을 또 보시는 거군요. 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이거는 이제 금리 인상기고 뭐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어렵겠다 판단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쌍바닥을 그리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장이 좋고 이러면.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네이버도 한번 카카오도 한번 보면은 무슨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 수 있네요. 그러시죠. 네. 뭐 또 이번에 또 반도체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안 그거 지금 그 세금 낮춰주는 거 그거 뭐 하는 거 그래서 뭐 여당에서 지금 막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걸 봐서는 또 반도체 만약에 그런 게 또 된다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호재가 되겠죠. 세금이 엄청 감면되고 이익률이 엄청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자꾸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서 뭐 또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하락 추세는 이제 드디어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자리 잡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보면 이때 하락했을 때 실적 안 좋고 막 적자 난다고 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감사한다고. 그때 내가 그때 나왔을 때도 카카오하고 막 이렇게 추천했잖아요. 그때 하락 비슷한 사건이에요. 보통 이게 막 그때 악재가 나오는데 그리고 뭐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바닥 찍고 오히려 또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보통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이냐면 악재가 만발하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바닥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사인이긴 한데 그때 보통 악재가 나오면 개인들이 보통 손절 다 해버리죠. 근데 그걸 받아서 이제 누군가가 샀다는 거는 벌써 시장에서는 다 반영됐대. 보고 장대양봉 이런 게 사인인가요? 제가 이게 보통 지표상에서 몇 가지 그래서 캔들이 이게 이렇게 도치형이 나오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거의 이제 매수 사인이긴 한데 이 도치형 나올 때 벌써 이제 시장에서 그때 악재가 만발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차트상에서 제일 빨리 잡는 지표 중에 하나가 캔들이에요. 뭐 캔들인데 그거 뭐 보시면 제가 그 강의 유튜브 강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캔들로 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평선 그런 이평선 잡고 그 다음에 수제선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늦은 거죠.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악재 나오는데 벌써 이거 올라가네. 이건 바닥 잡았네. 그래서 제가 카카오도 똑같게 남들이 그때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불나고 여기도 보면 이때
해가 떴네요. 해가 뜨고 그때 화재 나고 뭐 이럴 때가 아마 이때일 거예요. 이때인데 그때도 내가 방송에다가 내가 아마 그때는 뭐 긴장 같은 가 보다 나가서 그게 바닥이다.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아니 처음이래. 제가 카카오를 추천한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야. 그 전에 다 앉았다고 얘기해서 추천. 그리고 왜 추천하냐 그러니까 아니 남들 이게 다 악재만 나오는데 주가가 안 밀리고 이거 올라오는 거는 바닥이다. 그 똑같은 그 하이닉스랑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리고 추천 여기도 또 매수 사인이 뜨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지금 벌써 제가 그때 사서 이거는 좀 샀거든요. 바닥에서 40% 수익이 났더라고요. 와, 40%. 그렇구나. 좀뭐더 이렇게 저점에 샀으면 한 50%까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 카카오 이 무거운 주식도 그때 안 되는 주식도 지금 이 장에 이런 안 좋은 장에서도 40%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남들이 버릴 때 사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40% 50% 만약 수익이 나면요. 좀 어떻게 정도 이렇게 좀 정리 좀 매도를 했죠. 아. 뭐 걸리는 자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일부터 매도를 하죠. 뭐 이런 이제 걸리는 자리라는 거는 이제 매물벽인 건데 이런 이제 매물대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매물대가 있으니까 이런 데에서는 이제 잠시 바로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또 추세선도 또 그것을 뭐 걸리는 거고 또 지표상으로도 보기도 보고 약간 지표상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이제 과열 지표가 조금씩 뜨잖아요. 과열 지표가 뜰 때는 조금씩 좀 줄여주고 또 다시 이제 침체 이런 사인이 뜰 때 더 추가 매수하고 와, 그렇군요.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 진행은 뭐 또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뭐 3년 동안 이렇게 좀 보면서 모아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뭐 반도체라는 게 쌀과 같은 존재니까 뭐 사이클링 업종인 거죠. 네. 중간에 죽었다 뭐 좀 가는 업종이니까 결국은 또 한번 또 사이클이 오르는 업종인 거죠. 아, 네. 좀 너무 이렇게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주로 뭐 PBR 밴드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은 뭐 0.9 이때 사면은 다 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으로 한 3년 보면은 네. 3년 보면은 뭐 저점 대비입니다. 너무 뭐 저점 대비 100%는 쉽게 먹더라. 그래도 지금 해도 50%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카카오랑 네이버를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데 네이버도 카카오랑 흐름이 좀 비슷할까요? 지금 흐름은 비슷하더라고요. 흐름은 비슷한데 모양 거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주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얘도 똑같이 움직이고 얘도 15만 원 하던 게 뭐 22만 원, 22만 원 거의 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좀 조정 주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전에 이제 과거의 영광을 이제 찾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지금 그때가 뭐 44만 5천 원 뭐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성장성은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반등을 해서 뭐 딱 10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 대비 뭐 그까지는 뭐 한 노래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크게 상승한 또 주들은 또 시간이 또 따라올 때까지 필요하고 왜냐하면 또 알다시피 새로운 뭐든지 사람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걸 자꾸 찾게 되지. 또 네이버도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성장 동력이 중요하잖아. 뭐 해외 그다음 뭐 지금 뭐 성장률이 뭐 듣기로 7%? 7%. 그전에는 뭐 성장률이 30, 40% 되면 최근에는 거의 뭐 7% 성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주가도 그렇게 세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 또 뭐 많이 하락한 게 이제 제자리 찾는 과정에서 뭐 제가 바닥 대비 한 더블 정도를 한번 3년에서 5년 안에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대표님 그 요즘에 진짜 핫한 게 2차 전지인데요. 네. 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2차 전지의 좀 중심주들은 다 종고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렇죠. 좀 어떻게 우선 이렇게 좋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좀 보세요? 2차 전지 이렇게 흐름들. 이게 또 똑같이 없는데 있는데 계속 생겨나는 거 아직 시작도 안 한 업종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가긴 가는데 2차 전지 중에서도 보니까 최근에 많이 간 게 거의 양극재 쪽이 많이 갔더라고요. 소재 쪽이 많이 갔는데 프로가 일단 지금 현재는 대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실적이 뭐 잘 나오면서 이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도 차트로 보면서 말씀하면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이게 보면 와.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떼꿍이 열렸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떼꿍이 이제 탁 열려버리면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제 몰라요. 왜냐하면 몰랐는데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이제 좀 과열 구간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완전 이 밑에가 좀 더 아마 아직까지는 아닌데. 와, 이렇게 했는데도 과열이 아니에요? 과열이긴 한데 좀 아마 제가 한 요런 정도 떠야 이제 목걸음이 뜰 수 있는 거고 요도 요때 이제 해가 뜨고 계속 상승을 했네. 와. 해가 뜨고 이제 목걸음은 조만간에 아마 올라간다면 2, 3일 이렇게 아니면 있으면 뜰 것 같아요. 며칠 이상만 있으면 뜰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내로 뜰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일단 주봉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일봉으로 이렇게 횡보하던 이렇게 계속 고점을 못 뚫었던 것들을 이렇게 떼꿍이 열렸다 그러는데 요걸 지금 뚫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저번에 여기 못 뚫었던 자리로 요 뚫으면서 이제 하늘로 가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 쇼커버에 쳤던 기관들 물량들이 이제 위로 쳐면서 더 지금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오버슈팅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사실 자회사가 있어. BM이 자회사 얘는 시주의 성격인데 물론 다른 것들 얘가 오히려 양극재 만드는 업체잖아요. 근데 보면 얘가 지금 시총이 아마 13조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아까 에코프로가 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5조 정도 되는데 물론 뭐 연결로 하니까 에코프로가 실적은 더 잘 나왔겠죠. 잘 나왔는데 얘는 근데 양극재다 보니까 13조인데 매출액 대비 보면 PER로 따지면 상당히 비싸요. 거의 100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비싸더라고. 그래 비싼데 이제 뭐 앞으로 더 성장하겠다는 그걸로 가는 건데 아직까지 뭐 시작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양극재나 음극재는 지금 양극재는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데가 뭐 에코프로, IBM, LG화학, 뭐 LNF 뭐 등등 몇 군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직 고점 못 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전에 15쯤 못 들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근데 에코가 프로가 뚫은 걸 봐서는 뚫을 가능성은 많아졌다. 네. 많아졌다고 보여지고 얘는 아직 못 들었다는 거죠. 못 들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못 들었더라고. 근데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볼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도 엄청 잘 나가던데. 네, 잘 나가긴 한데 신고가인 줄 알았죠. 네. 신고가인 줄 알았죠. 신고가인 줄. 얘는 신고가네. 아, 그래요. 신고가인데 아직 얘도 아직 이제 여기 아직 이 부분은 저 전에 언제 여기 꼬리. 네, 뭘 아직 뚫지를 못했고 그래도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 에코프로로 봐서는 이 양극재 섹터들은 뚫을 것 같아요. 네. 뚫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가 주도주가 이제 계속 나와버리니까 신고가로 가버렸으니까 뭐 얘들도 조만간에 뚫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밴드 상황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해라. 대신에 과열권이 다 다가왔다. 과열권이니까 그것도 한번 볼까요? 목걸음이 꼈나? 그래요. 이것도 이제 과열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좀 있으면 이제 목걸음 낄 것 같은데. 이런 침체권에 사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때 샀으면 그렇게 사고. 이럴 때 사고 또 목걸음 이렇게 침체권에 좀 팔고.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지표로 좀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뭐 그럼 대표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좀 여윳돈이 있으면 이런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올라타시나요? 아니면 다른 거를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 안 사죠. 만약에 조정 시까지 눌림 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에코프로다. 에코프로는 이제 고점을 뚫고 갔잖아요. 에코프로다 뭐 사인이 뜰 때까지 기다리거나 에코프로 아니면 결국은 이런 데까지 한번 쳐박아 줄 때 사실 왜냐하면 이런 지지 라인이 있는데 지지 라인인데 한번 쳐박아 줄 때 한번 들어가거나 기다렸다가 지금은 너무 과열 구간이니까 제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누군가 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고 있겠죠. 어쨌든 뭐 쇼커버일 수도 있고 뭐 쇼커버들 그다음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뭐 원래 또 주가를 또 올라가면 더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지죠. 사람들이 떨어지면 팔고 싶어지고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요거는 위에 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에요.
대표님 그럼 이거 분리해서 네. 요 밑에 아까 네. 요거 보여주신 과열 구간 이런 네. 거 요것만 좀 체크해도 확률이 괜찮은가요? 엄청 좋죠. 보시면 이거 거의 다 맞아요. 웬간하면. 이렇게 과열 구간이 되면 좀 조정 주고 또 침체 구간이 오면 상승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침체 구간 오니까 또 상승하고 아. 그리고 또 침체 구간 왔다가 그래서 상승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많이 어떤 이렇게 뭔가 내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야 조합해서 대단하시네요. 네. 와 그렇구나. 네. 요거는 이제 증권사 내가 제휴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DB 증권이랑 제휴해서 만드신 만들었어요. 거예요? DB 증권 계좌만 트시면 아마 이거 돼요? 네, 볼 수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네. 아, 레포트도 있고 막 공부하는 거니까 네. 그 정도면은 책 사는 거랑 얼핏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거기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이러면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그럼 종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 정부 다 나오죠. 야 DB증권. 네. 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내가 지표들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네. 좀 적극적으로도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좀 많이 도와주시죠. 네. 그러니까요. 네.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관련주는 이제 이렇게 좀 흐름이 좋긴 하지만 네. 이제 대표님의 성격상으로는 투자 그렇죠. 스타일이 좀 다를 그렇죠. 수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니까 장비 섹터가 오히려 아까 좀 장비 섹터가 오히려 좀 저평가된 것들이 있고 안 올랐더라고. 오히려 그럼 이제 얘들이 가고 나면 또 장비 섹터 한번 가겠죠. 물론 뭐 주도주는 뭐 양극재지만 이만은 지금 그런데 또 배터리 3사들은 또 별로 못 갔어요. 별로 뭐 오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3사들은 아마 이게 경쟁이 치열해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LG 에너지솔루션 한번 하나만. 예. 얘도 지금 최근에 여기서 해가 떴다가 지금 최근에 먹구름이 뜬 상황이라 네. 조금은 조정 조금 줬다가 가야 되겠네. 줬다가 가야 되겠고 일봉상은 그렇고 어쨌든 뭐 정고점 자리도 걸리고 결국 얘도 결국 한번 이걸 뚫어야 되겠죠. 예. 요 자리를 한번 뚫어야 돼요. 60만 원대를 안착을 해야 또 한번 대시세로 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뭐 포트폴리오가 양극재 LG 화학이었죠. 양극재는 얘는 회사 내용이 좋으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제 또 우려스러운 거는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거, 많다는 거고. 중국이나 이런 거요. 뭐 그렇죠. 중국도 있고 뭐 새로운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다 전 세계가 배터리 사업은 다 뛰어들잖아요. 뛰어들고 있으니 뭐 그러나 또 이게 뭐 LG화학은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뭐 좀 장점인 거는 같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셀보다는 소재 단위에서 어차피 소재는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소재 단위를 좋게 보시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소재는 이제 뭐 누구가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또 거기서도 또 한번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볼 거는 자꾸 이게 소재가 비싸지면 또 새로운 소재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또 근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재가 뭐가 나오면은 이제 이거 꺼지고 저게 갈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지금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뭐 새로운 소재가 개발되고 새로운 소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소재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새로운 소재가 나오더라도 바로 상용화가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가져가는 거고 또 뭐 새로운 소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그 장비주 중에 안 오른 거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PNT라고 장비 중에서는 아마 제일 그 대장으로 알고 있는데 PNT로 이것도 이제 목구름 끼고 좀 조정 주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올랐잖아요. 앞으로 계속 횡보가 중에 있고 이것도 뭐 시총은 아마 1조짜리일 거예요. 1조짜리인데 뭐 장비주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또 한동안 또 쉬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장비주들은 이제 이것도 약간 사이클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갈 때 확 가고 또 쉴 때 확 쉬고 이런 게 있더라고. 반도체 장비주. 지금은 사야 될 때네요. 아니요, 지금은 침체 과열군이라 조금 더 좀 조정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일 때. 네, 여러분 빨간색일 때 그때 샀으면 좀 요만큼까지 올랐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PNT라든지 아니면 여기 우리 분리 리포트에 가시면 분리 리포트 트렌드로 가셔야 되겠네. 2차전 장비 업종 여기 한번 올려놨으니까 수평도 요거 한번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기사도 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와 이렇게 많아요 장비주가. 예.
올라 보시면 되고 들이보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리포트라든지 뭐 칼렌더 해가지고 뭐가 이게 한번 섹터가 주도주가 나오면은 주도주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날짜별로 다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뭐 또 대감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너무 과열이다 싶으면 매도 리포트도 내줘요. 매도 리포트 내주는 것도 최근에 뭐 매도 리포트도 내주세요. 네. 금량 근데 우리가 금량을 우리가 추천했었거든요. 추천했는데 매도 리포트 냈어요. 매도 리포트 내고 그다음에 또 레이모 로보틱스 최근에 매도 리포트 냈고 셀 리포트 냈는데 너무 이렇게 과열이 치달으면 이제 차트나 모든 걸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또 뭐 신호가 나오면은 매도 리포트 내주고. 와 그렇군요. 네. 혹시 막 폐배터리 이런 쪽도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폐배터리도 뭐 들어본 바로는 폐배터리가 물론 당연히 이제 폐배터리가 되겠죠.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배터리 그 대형 업체 예를 들면 뭐 포스코 케미칼, LG 솔루션 이쪽에서 다 한다 그러더라고. 네. 뭐 그 큰 데서 뭐 대기업들이 다 하니까 뭐 작은 데들은 사실은 테마성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 네. 제가 한 얘기는 배터리 전문가께서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대형주 위주로 폐배터리는 어차피 결국 배터리 판매하는 데서 또 회수해서 뭐 또 하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신재생 에너지, 수소, 뭐 여행사 이런 것도 리오프닝 이런 거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인공지능 로봇, 그다음에 국민주도 이렇게 한 번씩 다 차트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셨는데 지금 한 여윳돈으로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자리상으로 이제 보면 현금은 최소 30%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더 과열로 치닫는다면은 50% 이상 현금을 더 올라간다면 2,500 뚫고 갈 때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네. 40% 늘렸다가 올라갈 때마다 뭐 아니면 100%마다 뭐 예를 들면 뭐 40% 50% 좀 줄였다가 물론 뭐 종목에 따라 차별성은 있겠죠. 뭐 그런 전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저기 현재 또 달러 미국채나 이런 것들이 4%대니까 좀 그전에는 환율이 1,400원대라 가지고 추천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금리 올라가고 환율이 1,200원대에 있다면 미국채를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줄여서 오히려 장기 국채를 좀 모아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 장기 국채를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금리 인하기가 오면 그거 팔아서 다시 주식을 사모으는 전략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를 좋아하니까 소형주를 좋아하니까 사는데 올해는 특히 저는 이렇게 약간 지수가 이렇게 결국은 저를 박스피라고 보는 거죠. 왔다 갔다 결국은 금리 인하기까지는 뭐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크게는 뭐 가더라도 많이는 못 가고 대신 이제 금리 인하하고 사이클링이 한번 올 때 크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 중간중간에. 물론 올해도 보면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그리고 또 올해 핫한 게 뭐냐면은 아마 M&A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 M&A가 왜 많이 일어나냐면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 최고의 호재가 새로운 신성장 동료,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또 하나가 뭐냐면 M&A예요. M&A인데 그 M&A가 왜 올해 많이 일어나냐면은 올해 법안이 통과된 게 하나가 2024년부터 M&A를 하려면 소액주주까지 다 사줘야 된다. 51%까지는 취득해야 M&A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올해 안에 아니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소액주주까지 사서 사주려면 더 비싸게 사야 돼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소액주주까지 하려고 하면 내 거를 비싸게 못 팔고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게 올해는 이제 궁합이 맞아 들어서 올해 아마 M&A 장세 M&A가 되면 누구한테 피인수되는 회사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있거나 또 좋은 회사면 주가가 최근에 뭐 인수되면 막 엄청나게 올라가듯이 예를 들면 뭐 어디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긴 한데 여기도 아마 매도 리포트를 했나 하이드로리튬.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 이게 M&A가 되면서 리튬 회사로 변신되면서 저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얼마 올랐더라. 하여튼 2,000%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진짜요? 가격 대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장에서 M&A가 잘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디가 M&A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튬 하는 뭐 회사가 여기를 이제 그러네요. 사가지고 와. 사가지고 리튬이라는 그걸 갖다 붙인 거죠. 자기는 리튬을 그걸 하겠다고 갖다 붙이면서 재료로서 날아간 건지 실제로는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 문제는 모르죠. 근데 리튬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리튬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금량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리튬 광산을 개발한다면서도 뭐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M&A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종목, 내가 봤을 때 시장보다도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봐오던 업종 아니면 내가 자신 있는 업종 나는 이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러나 지금 저평가 됐어. 이런 자기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계속 사모아 가시면 되고 뭐 그런 걸 흔들리지 말고 뭐 그 대신 이제 리포트를 많이 봐야 되겠죠. 보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떨어질 때도 버티고 더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확신이 없는 종목은 다 날려라. 다 날리고 확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확신 있는 종목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서 하면은 그 중에서 확신 있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신재생존, 회사 이런 것들 등등등. 네. 그 다음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그 요즘 좀 트렌드가요 바뀌었대요. 그 2020년도에는 부자 되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가 평범하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신대요. 그래서 출판사 책들이 약간 소확행 같은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 다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본전만이라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뭐 노후와도 좀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고민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께 좀 한 말씀. 진짜 특히 너무 노후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보면 흑수저에서 이렇게 됐는데 제일 이렇게 노후를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일을 해서 내한테 계속 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재고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리가 손쉽게 하는 게 연금이잖아요. 연금은 뭐 다 기본 국민들이 다 들고 있는 거고 연금은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들어서 연금 나중에 노후에서 받는 거고 그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건물을 사서 아니면 주식에 배당을 사서 받다든가 최근에도 또 이게 배당도 주고 사주 속하고 이런 회사들이 주가도 오르고 꼭 먹고 알 먹고 있는 주식들이 최근에 꽤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차익도 그렇고 배당도 받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안전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꾸준하게 사모아.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배당률이 나쁘진 않잖아요. 2, 3%대 나오니까 꾸준하게 배당도 받고 그럼 그게 이제 내가 월급 받아서 계속 근데 계속 걔들이 성장을 더 해나간다면 배당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당을 잘 주는 기업 아니면 이제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다 보면 지금은 배당을 안 줬는데 나중에 되면 내가 그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샀는데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주가는 매년 10%씩 배당을 받는 거지. 그래서 쌀 때 샀으니까 10%씩 받으니까 그럼 매년 10%씩 배당 받고 주가는 뭐 최소 따블이 올라가 있고 이런 기업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저 예전에 샀다 보면 또 매년 10% 20%씩 배당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너무 수익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회사에 결국은 회사가 수익이 잘 나서 배당을 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성장성으로 가면서 주가 차익도 되는 건데 사람들은 배당에 대해서 너무 간과시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배당 그리고 또 기업들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월급만 맞춰가고 주주들한테 환원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트렌드를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 환원들을 많이 해주고 또 현 정부도 그걸 적극 장려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배당 정책이나 또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기다려서 기다림이 미학이지 않을까. 뭐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뭐 진짜 뭐 많이 기다린 거는 뭐 7년, 10년 기다린 것도 있고, 그냥 어때 아까 뭐 예를 코리아에서 이런 것들도 몇 년, 3년에서 5년 이상 기다렸던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게 주식이라는 거에 다 한 번에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사서 기다려서 중소형주도 막 3년씩 기다려야 되나요?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런 테마가 내한테 바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로봇주를 한 15년 전에 투자를 했어요. 로봇 세상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빨리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이야 겨우 열리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아직 사실은 뭐 시작도 안 한 로봇이잖아요. 로봇도.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때 내가 투자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계속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로봇은 하드웨어는 엄청 쉽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뇌예요.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그렇게 뭐 최근에 뜨는 게 결국은 AI가 뜨잖아요. 이 AI지 이거는 하드웨어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들이 다 할 거예요. 할 거고 이제 이 뇌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 명령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챗GPT라든지 뭐 말을 어떻게 받아치고 결국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게 이제 뇌다. 뇌가 핵심인 거지. 나머지는 하드웨어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내가 보기에는 현대, 삼성, LG, 뭐 두산 뭐 다 이렇게 다 할 거예요. 뭐 서로 이제 좀 있으면 배터리 3사처럼 뭐 그런 시대가 올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뇌다. 그래서 이 투자는 결국은 미래를 좀 빨리 읽고 그걸 사서 근데 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생각보다 내가 빠를 때가 많더라고. 그것도 물론 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요즘 유튜브나 자료들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대신에 바로 안 오는 경우들이 나는 내한테는 대부분 이거다 하고 샀을 때 바로 한 거는 그러고 큰 돈이 안 되고 물론 많이 못 샀으니까. 근데 한 2, 3년 묵혀서 이렇게 한 것들이 대신 기다렸다 보니까 더 많이 사게 돼서 크게 수익이 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누가 또 얘기했죠. 주식은 사놓고 10년 동안 수면제를 먹고 자라는 것도 있는데 그 코스톨라니. 안드레 코스톨라니. 그래서 그만큼 주식은 내가 해보니까 기다림의 위약이지 않나. 기다리다 보면 그 대신에 그 기다린 만큼 더 큰 수익을 남겨주더라. 뭐 우리 회사에도 뭐 다치고 이렇게 그 돈을 이미 트레이더로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트레이더로서 제가 같은 경우에 그 짤짤이라고 그래요. 짤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막 풀려놨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가지고 3, 4년 한 번 이렇게 많이 사서 뻥 튀긴 게 좋아요. 더 쉽고 더 내가 봐서는 더 쉽고 스트레스 안 받고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다 보면 그거 꼭 내가 좀 운이 좋으면 좀 빨리 오기도 하는데 자기 운하고도 또 겹치는 것 같아요. 물론 섹터가 이게 빨리 오게 되지만 그 섹터가 빨리 오는 것도 내 운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운하고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자금과 시중에도 자금에 대한 때가 있고 또 그런 섹터에 대한 테마가 풀 때도 그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빨리 오고 안 오고는 뭐 좀 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미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려면 또 많이 기다리려면 첫 번째가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게 뭐 저도 인생 철학이고 뭐 회피하지 않나. 뭐 투자를 하는 것도 이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좀 투자를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만 좀 행복한 마음으로 또 건강한 체력으로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최소한 3년은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뭐 가정 정도 가지면 좀 무난할까요? 최소에 그런 생각을 3년 정도. 네. 맞아요. 그게 참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그때도 전에도 마지막에도 저번에 나왔을 때 삼성전자 카카오 얘기할 때도 3년에서 5년 기다리는 생각으로 지금 사다니까 사면. 그런데 지금 벌써 많이 오른 거는 40% 50% 올랐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배 분리 TV에 슈퍼게임이 배진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